그래서 이 음료수는 상상력을 뜻하는 독일어 판타지를 줄여서 만든 판타, 이렇게 오늘날까지 불리게 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비바스테이션 구독자 여러분. 전쟁에서 살아남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필수 불가결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전투 식량일 텐데요. 전 세계인들이 즐겨 마시는 탄산음료 환타.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환타가 독일 나치 시대에 탄생한 음료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28년 코카콜라는 네덜란드에서 열린 제9회 암스테르담 올림픽 후원을 계기로 유럽 전역으로 시장을 넓혀갔고, 이듬해인 1929년 독일에도 코카콜라 독일 지사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1933년 아돌프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독일이 나치 시대로 접어들게 되던 그 시기에 막스 카이트라는 남자가 코카콜라 독일 지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쯤 독일에서의 코카콜라 판매량은 무려 400만 병에 이르며 독일은 미국 다음으로 콜라 판매량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1939년 발발한 세계 제2차 대전, 히틀러는 폴란드의 서쪽 국경 침공을 시작으로 영토 확장에 나섰고요. 막스 카이트 역시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의 코카콜라 지사를 인수하며 점차 사업을 넓혀가게 됩니다. 2차 대전 당시 콜라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는데요. 전장의 군인들은 이 약품 냄새가 심했던 물 대신 콜라를 더 많이 마시게 됐고, 콜라는 병사들의 사기를 높여줬습니다. 그러던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폭격으로 마침내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면서 미국은 영국과 함께 독일과의 무역을 전면 금지시킵니다. 그 때문에 막스 카이트는 회사를 접어야 할 처지까지 몰리게 되죠. 바로 콜라의 원액을 공급받지 못해서인데요. 코카콜라는 제조법을 비밀로 붙였기 때문에 원액을 공급받지 못하면 콜라를 제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히틀러도 괴롭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코카콜라 회장이었던 로버트 우드러프가 군복만 입고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세계 어디든 콜라 한 병을 5센트에 판매하라 라고 발표했지만, 히틀러는 콜라 원액조차 구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지도자로 추락해버린 겁니다. 결국 히틀러는 막스 카이트를 독촉했고, 막스 카이트는 콜라의 원액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콜라 원액에 들어가는 설탕을 구하지 못해서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당시 사탕수수 지배지는 대부분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독일에서는 사탕수수가 잘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결국 콜라 개발을 포기한 막스 카이트는 콜라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자, 이렇게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독일 현지에서 원재료를 구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스 카이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건 바로 치즈나 버터 등을 만들고 남은 유장과 사과 섬유질, 과일 부스러기와 사탕물을 가공한 후 버려진 음식들이었죠. 마침내 막스 카이트는 그 음식 혼합물들에 탄산을 첨가한 탄산음료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음료의 이름이 문제였습니다. 마땅한 이름이 떠오르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던 중 막스 카이트는 어느 날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상력들 좀 발휘해보세요 라고 말이죠. 그 말에 한 직원이 상상력이라는 말 자체가 좋은 이름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했죠. 그래서 이 음료수는 상상력을 뜻하는 독일어 판타지를 줄여서 만든 판타, 이렇게 오늘날까지 불리게 된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독일식 탄산음료 환타. 독일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독일 군부는 곧바로 전선에 있는 병사들에게 환타를 지급합니다. 그러자 이 환타 덕분에 독일 병사들의 전투력이 향상되었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환타는 독일의 국민 음료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타의 탄생에 기여했었던 막스 카이트는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막스 카이트는 종전 후 쓰러져가는 공장에서 홀로 환타를 만들다 미군에게 발견돼서 처벌을 받게 될 위기를 맞았지만, 간신히 그 위기를 넘기고 코카콜라 유럽 지사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전쟁의 아이러니 속에서 탄생한 음료 환타. 달콤한 음료 뒤에 숨어져 있던 뒷이야기. 독일에서 환타를 먹을 때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